예, 세월호 항무제주. 예, 사진이랑 연락해 주시죠. 전서,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원래 4월 15일 저녁에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 짙은 안개가 껴 밤 늦게야 제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 좋던 다음날 아침 8시 49분. 점심때쯤이면 제주에 도착한다던 세월호는 맹골 수도를 지나던 중 급변침하더니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처음 신고한 건 단원고 2학년 최모군이었습니다. 최초 신고 후 40여 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 일부는 먼저 구조정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배 안에는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항무제주. 항무제주. 네, 세월호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배 안에 대기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웃고 떠드는 아이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형님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대는 돌린 거 장난 아니야.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던 그 시각, 구조대와 정부, 언론은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후가 돼서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7시간 정도가 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1분 1초, 희생자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흘러 이튿날, 바지선을 타고 사고 해역에 나간 희생자 가족들 눈에는 그때까지도 배 안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던 잠수부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이버가 배에 나가려고 이번에 조금 전에 배가 나갔어요. 나도 배 타러 갔다가 지금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럼 다음 배를 타러. 다음 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체육관을 찾아 처음으로 유가족들을 마주했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세월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년 전 4월 16일부터 사흘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불쌍해. 엄마 돌아올게요. 내가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봄. 구조 작업은 진척이 없었고 해경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바지선은 처음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담함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은 진도에서 청와대로 가겠다며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나갔다가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1학년, 3학년 빼줬어요. 2학년 없어요. 다 죽어갖고 이제. 미키라고! 아, 니네 동생들이라고. 참사 후 한 달이 지난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커녕 기소권과 수사권도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자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유가족들의 계절이 또 지나갔습니다.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성과 없이 끝났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종 실수. 목포 해경 경위 1명이 기소됐고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안에 있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내려졌습니다.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은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8개월여 만에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시작된 특조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채 접어들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향해 억대 보상금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 받으려고 농성하냐는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웃어. 아빠가 울을게. 아빠가 외칠게. 그렇게 1년 뒤 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이 사고가 왜 나야 했던 건지 납득하기에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니? 어떻게 우리 애들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수정을 시켰냐? 살아서 있는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4월 16일 다시 팽목항을 방문해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정부는 결국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했습니다. 그해 여름 출범한 지 몇 달 안 된 특조위 위원들은 하나 둘 특조위를 사퇴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참사 후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사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증언과 관계자들의 모르쇠 답변이 이어지면서 청문회장은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GCSC 직원이 같이 있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면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2년. 세월호에는 아직 9명이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자꾸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대는 저 돌리는 거 장난 아니야.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던 그 시각, 구조대와 정부, 언론은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후가 돼서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7시간 정도가 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1분 1초 희생자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흘러 이튿날 바지선을 타고 사고 해역에 나간 희생자 가족들 눈에는 그때까지도 배 안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던 잠수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가 배에 나가려고 이번에 조금 전에 배가 나갔어요. 나도 배 타러 갔다가 지금 그냥 돌아왔거든요. 다음 배를 타러. 다음 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체육관을 찾아 처음으로 유가족들을 마주했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려들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향해 억대 보상금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 받으려고 농성하냐는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웃어. 아빠가 울게. 아빠가 외칠게. 그렇게 1년 뒤 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이 사고가 왜 나야 했던 건지 납득하기에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니? 어떻게 우리 애들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수정을 시켰냐? 살아서 있는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4월 16일 다시 팽목항을 방문해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 예, 세월호 항모 제주. 예, 사진이랑 연락해 주시죠. 저희가,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원래 4월 15일 저녁에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 짙은 안개가 껴 밤 늦게야 제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 좋던 다음날 아침 8시 49분. 점심때쯤이면 제주에 도착한다던 세월호는 맹골 수도를 지나던 중 급변침하더니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처음 신고한 건 단원고 2학년 최모군이었습니다. 최초 신고 후 40여 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 일부는 먼저 구조정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배 안에는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항모 제주. 항모 제주. 네, 세월호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배 안에 대기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웃고 떠드는 아이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커녕 기소권과 수사권도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자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유가족들의 계절이 또 지나갔습니다.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성과 없이 끝났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종 실수. 목포 해경 경위 1명이 기소됐고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안에 있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내려졌습니다.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은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8개월여 만에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시작된 특조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채 접어들고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세월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년 전 4월 16일부터 사흘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불쌍해. 엄마 돌아올게요. 내가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봄. 구조 작업은 진척이 없었고 해경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처음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담함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은 진도에서 청와대로 가겠다며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나갔다가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1학년, 3학년 빼줬어요. 2학년 없어요. 다 죽어갖고 이제. 미키라고! 니네 동생들이라고! 나는 못 살아!
심사 후 한 달이 지난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